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죠, 그죠? 개묘년 첫 해인데 여러분들이 올해 꼭 전부 다 뜻하는 바 꼭 합격하시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회전 의자에 앉기를 바랍니다. 개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올해는 불경기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내려가면 저점을 언젠가는 치고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갔을 때도 개업하면 돈을 많이 못 벌지. 그러니까 올라갈 요 타임에 개업을 해야 되죠. 그죠? 돈 많이 벌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이 2시간 당이죠. 그죠? 그래서 1월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빨리 안 나가고 천천히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요.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이러면은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구체적인 건 설명을 다 했으니까 생략을 다 하고 핵만 집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공시법이라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하나가 지적법이에요. 저 지적법의 정확한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해요. 그럼 왜 해필이면 지적법이냐 이러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름이 지적법이었어요. 그래서 지적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를 합니다. 공시. 그럼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부동산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구조, 종료, 이게 부동산 표시예요. 그러면 권리 관계이라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지.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러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눈살미가 있다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예요.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가 없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개예요. 제가 항상 애들 때 이런 예를 들거든.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이 있죠. 주민등록 등본이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면허증이 있다, 여권이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거든. 그러면 거기에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장부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지. 오케이? 전부 다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그럼 여기는 있잖아 보니까 부동산이지, 부동산. 그럼 여기는 보니까 토지지. 벌써 이거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에서는 토지도 배우고 건물도 배운다 이 뜻이고 지적은 땅 지자거든. 토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권리관계 이렇게 나오죠.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 소유권은 그냥 소유자라고 하면 됩니다. 소유자. 소유권 외는 전세와 저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에서는 소유자밖에 안 나오지. 그 말은 이 부동산에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 등기부를 봐야지 지적 공부를 보면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 주민등록증에는 나 혼자만 나오지.
맞죠? 그럼 주민등록 등본에는 나도 나오고, 오케이? 내 아내도 나오고, 가족들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천목간데 이걸 우리가 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본관을 알려면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지. 주민등록 등본에도 안 나오지. 여권에도 안 나오고 면허증에도 안 나오지. 그럼 알려면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을 발급받아 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할 때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어. 문패. 거기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말은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다. 사법부 법원 소속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적공부죠. 지적공부는 대장하고 도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한 번씩은 들어는 봤거든. 도면이라면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성동구청에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은 요즘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을 발급받으려고 그러면 왕십리 동사무소에 가서도 발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 말은 성동구청이죠. 그럼 성동구청을 우리가 시, 군, 구죠. 그러면 구가 있는 데는 구청에 가면 되고 구가 없고 시골에 가면 영월군이잖아요. 군. 그러면 군청에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과천시잖아요. 시. 그러면 과천시청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고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라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면 등기에서는 이건 시험에 출제를 거의 안 해요. 그럼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지적에서는 소유자는 또 시험의 출제 빈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 지적에서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있잖아요. 이것만 딱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자, 이렇게 되었죠. 그죠? 그러면, 자, 이것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겠어요. 그러면, 등기가 뭐냐? 등기가 뭐냐? 지적이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 글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등기가 뭐냐? 이러면,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말해요. 한번 내봅시다. 누가 이라면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적이 뭐냐 이라면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걸 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했다, 등록했다, 신고했다. 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의 신고입니다. 오케이? 등기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라.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기록이라고 쓰고, 저기서는 등록이라고 쓰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뜻은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동차 샀어. 자동차를. 그럼 차량 사업소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등록한다 이래 말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맞아요. 결혼식을 해서 구청에 가서 뭐 한다? 혼인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를 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다 이 말이거든. 그 등기한다는 말이 등기부를 작성을 한다. 그게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면 기재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종이에 쓰는 거는 기재라고 부르고 요즘에 컴퓨터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기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입니다. 그럼 내용이 같기 때문에 두 개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거예요. 그럼 등기 파트에서는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지적에서는 뭐를 공시한다? 토지의 표시. 자, 그럼 한 번만 봐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라. 두 개.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면 첫 번째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쉽게 생각하세요.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내 이름과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내 이름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꼭 같아야 되지. 근데 달랐을 때,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개명을 했어요. 개명. 그럼 개명을 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칠 것이냐, 주민등록증을 먼저 고칠 것이냐,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고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거 우리가 변경입니다. 변경. 그러면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고, 변경이 발생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칠 것이냐, 지적공부를 먼저 고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좀 전에 그랬죠. 등기와 지적입니다. 그럼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고 그랬거든. 그 권리관계니까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는 다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거든. 그걸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건 시험에 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흐름을 파악하고 가야 돼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유자.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부동산인데, 오케이? 그래서 토지라고 썼고, 여기에 권리관계고 이거는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두 개가 다지. 맞아요? 네. 이거와 맞추기 위해서 칠판을 보세요. 이거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해놨다. 이 말이지.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시한다는 거는 이해하죠? 그럼 등기에는 부동산 표시거든. 그럼 부동산 속에 토지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권리관계거든. 권리관계 속에 소유자 외에 두 개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중에 소유자만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등기에서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 토지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등기부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겠지. 맞다? 맞지.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지적공부를 먼저 고쳐요. 고치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니까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촉탁, 등기록탁.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지적공부를 보고 이걸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거 고치는 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몰라도 돼요. 일단 자, 여기까지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 읽어봐요. 시작. 소유자. 이거 읽어봐요. 시작.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러면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겠지. 맞죠? 네.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소유자가 변하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변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 이렇게 고친다. 이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여기는 누굽니까? 갑.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통지. 그러면 용어를 딱 정리할 때 올라가는 거는 시작. 등기 촉탁. 내려오는 거는 시작. 등기필 통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는 딱 알아야 될 거는 두 개만 딱 아세요.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 소유자다.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와 무슨 관계다? 권리.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왜? 여기까지 되셨죠? 이거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책 한 권을 배우게 될 거거든. 이 책 한 권을 배우게 되지. 그럼 이 책 한 권을 가장 간단하게 필기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앞에 PPT에 있었던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 가는 겁니다. 살을 붙여 갈 때. 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좀 전에 등기 사무는 사법부에서 봅니다. 지적 사무는 행정부에서 봅니다.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제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 지적공부가 대장과 도면입니다. 도면. 그럼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뭘 먼저 만든다? 대장.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특히 사모님들은 지적공부 이러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가 무엇인데 이라면 대장하고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대장하고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장이라면 토지 뭐다?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장이 무엇인데 도면이 무엇인데 궁금하잖아요. 맞다? 그럼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구청에 가서 자기 집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자기 집에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되지. 자기 집에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되지. 남의 집 대장을 보면 해독이 어려울 수 있지. 근데 우리 집 거 대장 발급받아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지. 맞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출발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리거든. 그럼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등기 사무는 사법부에서 봅니다. 지적 사무는 구청에서 봅니다. 구청을 행정부라고 그래요. 행정부에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오케이? 네. 그럼 지적 공부를 만들었다는 게 대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등기소. 그래서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걸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규 등록.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 그러면 이 글자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거지. 출생신고. 사람이 출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내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내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래,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는 거지. 그 말은 대장을 먼저 만들고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를 만드는 거라.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그랬죠. 이걸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지적 파트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등기 파트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적일이 나올 때 여기 보세요. 토지의 표시라고 나오지. 그러면 자, 적어놓고 해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토지의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걸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있잖아요. 그냥 자기 집 주소를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 그럼 제가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다면 이게 내 땅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내 땅이라고 가려면 자기 집 주소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대 500제곱미터 이래 놨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표시를 써야 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표시가 있어. 그 사람의 표시가 뭐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게 사람의 표시예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럼 토지의 표시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시작 소재. 100이 뭐다? 집안이에요. 이 대가 뭐예요? 지목이에요. 그럼 이 500제곱이 이 땅의 면적이 되면 면적.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이게 경계겠지. 이 땅과 이 땅에 이게 경계겠지, 경계. 그럼 이게 경계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좌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좌표는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적은 사장으로 이루어졌거든. 지적은 사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 2장, 3장, 4장. 그럼 1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을 배워요. 지적을 배운다는 게 이 6개를 여기서 배워요. 이게 1장이래, 1장. 그럼 2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 공부를 배워요.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가 여기 나와 있지. 이거를 배우는 게 2장이에요. 그럼 3장은 뭐를 배우느냐? 적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토지 이동을 배워요. 자, 보세요. 그럼 자, 1장에서 지적을 배웠지. 그렇죠? 그럼 지적을 배웠다는 거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배운 거예요. 배웠다면 이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목.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밭입니다. 밭. 그래서 밭은 지목이 밭전자를 쓰는 거라. 밭전자. 그냥 밭이라고 하면 참 알아듣기가 쉬운데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이 밭이라는 말이에요. 밭이라는 거. 됐죠? 네. 그러면 밭이거든.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집을 지으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을 지목을 대라고 합니다. 대지 들어봤죠? 그죠? 사람이 생활하는 곳을 지목을 대라고 그래요. 이게 변경이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이 6개 중에 한 개라도 변하는 걸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변했다면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지. 근데 여기서는 변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동이라는 말을 써요. 옮길 이자 이동입니다. 이동. 이해했어요? 요거를 3장에서 배워요. 그럼 4장은 뭐를 배우느냐? 지적 청량을 배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이 6개가 있거든. 6개 중에 이걸 2개로 또 나눌 수 있어. 2개로 나누면 위에 3개는 청량을 안 합니다. 아래 3개는 청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의 면적을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되거든. 이 토지의 형상을 그림으로 다 그려야 돼요. 그게 도면이거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청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지적 청량을 배워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청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칠판을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해야 돼요.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리 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토지들이 있거든. 자, 보세요. 제가 쓰는 지명이라든지 이름은 전부 다 가상입니다. 가상.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이래 놨죠.
100번지입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500제곱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집어, 지목, 면적, 경계. 이해했죠? 네. 그럼 답입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해야 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인천시. 그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경될 수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게 소재가 변한 겁니다. 그러면 소재가 변했다고 해서 경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면적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소재가 변했을 때는 청량의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번이 100이죠. 그럼 지번이 100에서 200번지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번이 변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건 아니지. 면적이 변하는 거, 이 땅의 면적이 변하는 건 아니지.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지. 맞죠? 그럼 여기는 지목이 전이라는 거는 밭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토지의 지목이 밭이다, 이 말. 그런데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다 이러면 지목이 대가 되는 거예요. 지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지목이 변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면적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거는 청량을 안 하고 인청량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1장에서 이거를 배웁니다. 3장에서 이거를 배웁니다. 맞아요? 네. 4장에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적어. 그러면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문제 냈어요. 여기서 2문제, 여기서 4문제, 여기서 4문제, 여기서 2문제 이렇게 해가 12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고루고루.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1장을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테스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테스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소유자가 변하는 거나, 소유자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 이단이다?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어. 이거와 이거는 또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그러면 토지 이동은 이 6개 중에 1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 그럼 소유자가 변하는 건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변해서 토지 이동 이단이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공시지가가 있다, 없다? 그럼 그게 변하는 건 토지 이동이 아니지. 지금 너무 쉬운 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그 답입니다. 그럼 주소가 변했어요. 주소가 변했어요. 토지 이동 이단이다? 괜찮으면 야단 안 칠 때는 2단이다? 괜찮으면 2단이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한글은 읽을 수 있잖아요. 한글. 주소라는 글자가 여기 없잖아요. 아니, 이걸 지금 잘해야 돼요. 법원이 있잖아요. 낱말이 다르면 뜻도 다른 거예요. 자, 아니, 주소라는 글자가 여기 없잖아요. 그럼 주소가 바뀌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라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읽어봐요. 시작. 소재. 이거 읽어봐요. 시작. 주소. 글자가 다릅니다. 그 말은 이것을 소재라는 거는 이해하죠. 그럼 이거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라고 불러요.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공부합니까? 토지를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소재라고 해야지 주소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했어요? 네,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번지입니다. 번지. 번지가 달라졌어요. 번지가. 토지동 2단이다? 이제는 안 속아 넘어가네요. 여기에 번지가 없잖아요. 근데 또 지번하고 번지하고 구별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소재, 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100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지번이 100. 오케이? 되게 사람이 기준이냐, 부동산이 기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재, 지번. 이해했죠? 네. 그럼 제가 만약에 번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번지라고 읽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번지라고 하지 않고 시작, 지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책을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자, 19페이지를 갑니다. 19페이지 갑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전부 다 배우는 부분이 건너뛰는 부분이 있어요. 건너뛰는 거는 거의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너뛰는 거는 답은 이겁니다. 법에 없으면 건너뜁니다. 법에 있으면 건너뛰면 안 돼요. 그 말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험에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설이라는 게 있지. 맞지? 학설. 맞아요? 네. 그럼 학자마다 견해가 같아 다르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를 못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시험에 출제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법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5천만 명의 인구를 전부 다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지. 그래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필지가 토지가 사람은 5천만 명이라고 그러면 토지는 5천만 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5천만 필지의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돼. 이름을 올리는 걸 등록한다 이랍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럼 등록은 누가 하는데? 이런 겁니다.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지적은 제가 그랬죠. 등기는 사법부 소속이거든. 지적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럼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이 국무총리는 우리 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장관들이 있지, 장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그럼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담당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 사람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지. 이 사람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지. 이 사람 아래에는 읍면동장이 있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적에서 주체를 물었을 때는 이 4명 중에 1명이 항상 답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중에 직접적인 담당자가 누구냐? 그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와보세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에 대한 담당자,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의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은 이 사람들한테 업무를 다 위임을 시켜놓는 거지. 됐죠?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되는데 법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도 됩니다. 되는데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적소관청. 그럼 공부할 때는 이래 합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시장군수 구청장이 본다. 그럼 성동구청장이 본다. 이 말이에요. 영월 군수가 업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 용어를 익숙을 시켜 놓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 4명 중에 1명이 항상 답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모든 토지는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하거든. 등록은 국가가 등록합니다. 국장이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을 했다는 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을 한다. 그러면 등록된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영원히 그대로 있다, 변한다, 변하는 걸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이지. 칠판에 다시 오세요. 요 토지의 표시 요 6개 있지? 이게 변하는 게 뭐라고 그랬다? 토지 이동이라고 그랬지. 금방. 맞아요? 네.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좀 전에 지목이 전이었죠.
그럼 전에서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뀝니까? 돼.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어디다가 신청한다? 읽어보세요. 시작. 지로 소관처. 지력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한테 신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 의 결정은 누가 한다? 시작. 지로 소관처. 그럼 세 글자로 딱 줄입니다. 등록은 누가 한다? 시작. 국장.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뭐다? 토지 이동.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처.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 이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적소관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칠판을 잠깐만 알아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청.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직과. 그러면 이거 줄 거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줄 거죠? 자, 하나 딱 넘겨볼게요.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이번에 시군구별로 이거 줄 거세요. 시군구별로. 읍면동별로 줄 거세요. 줄 거세요. 자, 그래가 이제 이리로 갑니다. 자, 오늘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를 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시험에 출제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자, 프린터를 적을 거 없어요. 적으라면 한번 딱 펴놓고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낮에 일한다고 힘들었죠? 오늘 1교시 때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좀 이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 있는데, 제가 노래 한 곡 할까요? 아, 제가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아니, 진짜? 노래를. 제 노래의 18번은 거기우리 찻집이거든. 노래 할까요? 하지 말까요? 참아라. 다행입니다. 진짜 해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결론은 이거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 볼게요. 모든 토지는 지력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장이 등록을 하냐? 국가가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무엇을 등록하느냐 할 때 토지의 표시와 무슨 자? 소유자예요. 맞아요? 그럼 지력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다? 토지. 그럼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바로 잡는 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읽어보세요. 시작. 직과. 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신청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직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이 소재를 잠깐 볼게요. 소재를 잠깐 하면 인천시 남구 연수동 나왔죠. 그럼 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지. 대장도면 다 고쳐야지. 주민등록 등초본 다 고쳐야지.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까?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줍니까? 그게 직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신청 아니면 뭘 한다? 직권. 여기가 이해됩니다. 그럼 신청은 항상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사업 시행자가 나오죠. 자, 답을 또 통일을 시켜 볼게요.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자주 나와요. 그게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사업자가 나와요. 그런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자가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있거든. 그 만약에 LH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LH공사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고속도로가 공공사업입니다. 그럼 토지를 수용하는데 10만 필지를 수용했다고 칩시다. 10만 필지를. 그럼 만약에 소유자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하면 10만 명이 구청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빨리 말하세요. 가야 된다, 안 가야? 가야 돼. 그럼 구청 박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 사업시행자는 네가 와서 신청해라. 한 명이 와서 신청해라. 그래야 편리하고 좋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되느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이동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O 넥스다? O.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어. 소유자는 할 수 시작 없어. 이해했어요? 네, 소유자만 할 수,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위 신청은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도 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소유자가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안 하면 직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건 전부 다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러면 직권으로 할 때는 이 절차가 있는 거래요. 절차. 그럼 절차인데 시험은 항상 여기서 출제를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 밑에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 상식으로 봅시다.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그건 당연히 뭐가 먼저 온다?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자, 잠깐만 해볼게요. 됐죠? 네. 그럼 조사가 먼저 온다. 조사부 작성이 먼저 온다. 조사. 그 다음에 시작. 조사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글자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집안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꾸만 어렵게 들어가게 되네요. 그죠?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 등기부가 있어.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두 개. 이때 지목이 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 그럼 여기도 지목이 뭡니까? 전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런다? 기록. 뭐 했다? 등기.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이죠. 근데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될 수 있지. 이걸 우리가 토지 이동입니다.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이 토지 이동의 종류예요. 그러면 지목이 변경됐다면 이걸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요. 자, 그럼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맨 먼저 쓰는 거는 시작. 등록.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시작. 토지 이동.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선서 결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 정리. 그럼 정리합니다. 맨 먼저 쓰는 거는 시작. 등록.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토지 이동. 변했다면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게 시작. 지적 정리.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맞아요? 이걸 시작. 등기 촉탁.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요거 고치는 거는 변경 등기.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이 두 마디를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중간 과정의 서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무조건 요 글자가 나와야 됩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보고 장부를 고친다 이 말. 됐어요? 네,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고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그럼 정리할 때 이래 합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절차가 있거든. 그 절차의 첫 단계가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거는 32회 시험의 답. 그럼 33회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수립할 때 시, 군, 구별로 수립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괜찮아요. 지적은 제가 그랬죠.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다?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 어디다? 시, 군, 구. 그럼 항상 지적은 시군구가 기준이에요.
시군구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아까 전에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해놓으면 돼. 한 번만. 여러분들 지적은 12문제를 다 맞춰야 돼요. 등기는 반타작을 해야 되거든. 등기는 어렵습니다. 지적은 쉬워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부담스러운 거거든. 처음은 다 부담스러워요. 용어가 생소해서 그래요. 그러나 키는 지적은 담당 부서가 시장군수구 정량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군구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한다 이 말이지. 맞다. 그럼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상식으로 보세요. 시군구가 위로 올라가는 거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래로 가는 거는 하급기관이다, 하급기관 아니다? 하급기관. 그럼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시군구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할 수 있다. 그래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